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6월 15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책임론에 휘말리면서 지금 친명, 반명 이렇게 당이 갈라져서 거의 당이 쪼개질 위기까지 갔는데도 당권 도전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8월 전당대회에서 반드시 당대표가 되려는 이유는 명확하죠. 일단 국회의원이 돼서 불체포 특권은 확보를 했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대대적인 수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1야당의 대표 자리를 차지를 하면 차마 이 수사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법 리스크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되면은 야당 탄압 이런 프레임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쪼개질 정도로 시끄러운데도 본인이 그 당대표 출마 의사를 접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 당 내분이 봉합되는 건 간단합니다. 이재명이 불출마 선언을 하면 되는데 본인은 외길입니다. 외길 수순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되는 것이 당이 이렇게 분란이 일어나도 그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재명의 이 목표, 이 전당대회, 8월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이 목표가, 그러니까 방탄용으로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이 목표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당대회는 8월인데 그 전에 이 검찰과 경찰이 대대적인 여러 가지 수사가 벌어지고 벌써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가지 새로운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 강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월 전에라도 이재명 의원이 사법 처리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불체포 특권 이것 가지고 최후까지 버티겠지만 워낙 여러 가지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그 증거들이나 이런 것이 나오면 어쩔 수가 없겠죠. 자, 오늘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는 검찰의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그 의원을 작년 11월 달에 수사를 하면서 배임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다. 이 보도가 하나 나왔고, 또 하나는 이재명 시장 시절의 성남시가 검찰도 자료를 찾기 어렵게 막아놨다. 이 두 가지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발끈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민주당 지방선거 참패 원인 책임이 누구 있느냐, 이 여론조사가 하나 나왔는데 한길리서치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민주당 그 지방선거 참패 원인 1위는 검수완박 강행, 대선에 지고도 이재명 문재인 보호를 위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을 한 것이 가장 큰 패인이다. 이것이 31.4%인데 두 번째가 이재명과 송영길의 출마 강행입니다. 두 사람이 출마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계양을에, 한 사람은 서울시장에 출마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역풍이 불어서 참패를 했다. 자, 그것이 18.3%. 자, 이렇게 책임론에 휩싸여 있지만 끝내 당권을 잡으려는 의도는, 이재명의 의도는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8월까지 이것이 전당대회가 열리는 8월까지 안 갈 수도 있다. 자, 이런 징후들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 배임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다. 자, 노컷뉴스가 보도한 겁니다. 작년 11월 초에 이 대장동 5인방, 김만배, 이렇게 그 5인방에 대해서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긴 뒤에 같은 11월 달 말에 이재명도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피의자로 적시를 했고, 당시 성남시 관계자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창본 조사까지 해서 진술을 다 확보를 했지만 이재명을 소환하거나 서면 조사하는 것 없이 일단 수사 자료를 캐변해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 그 혐의점이 없거나 했으면은, 배임 혐의점이 없으면은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또 다른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수사를 일단 중단시킨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대선 전국, 작년 11월 말이면은 대선 전국이 상당히 개막이 되고 그런 시점이죠. 그리고 그때는 이재명이 오히려 지지율이 앞서는 그런 조사도 나왔기 때문에 당시 검찰은 문재인 친문 정권 검찰들이었죠. 자, 그래서 이것을 일단 캐비넷에 넣고
상황을 지켜봤겠죠. 지켜보다가 이제는 정권이 바뀌고 또 검찰 수뇌부 라인도 다 교체가 되기 때문에 이 캐비넷을 다시 열어서 대장동 관련 그 배임 혐의를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재명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 갈등 상황에서는 완전히 침묵을 지키는데 오늘 SNS 활동을 다시 시작을 하면서 검찰을 맹비난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 지지층을 끌어모으기 위한 포석이죠. 이재명은 SNS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그전에 했던 본인 주장을 또 되풀이를 하죠. 단체장 누구도 안 하는 개발이익 환수를 국민의힘의 방해를 뚫고 뭐 확정이익 4,400억 했다가 1,100억 추가 확보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동안 뭐 본인의 입장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검찰을 겨냥을 합니다. 검찰이 형님의 정신질환 증거를 숨기고 멀쩡한데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다고 불법 기소했던 것처럼 이 사건도 대장동 배임 사건도 무혐의지만 일단 기소해서 정치 경제적 타격을 입히자는 음모가 있다는 말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21세기 대명천지에 또다시 사법정치살인을 해책하자는 거냐. 사법정치살인 이런 표현까지 씁니다. 정치보복, 사법살인 기도 중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당시 대장동 검찰 수사팀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 검사들이었죠. 자, 그런데 그 검사들이 하다가 이것은 무혐의는 도저히 안 되겠고 해서 일단 보류를 해둔 것을 가지고 지금 와서는 이것을 다시 꺼내서 수사를 할 것 같으니 사법 정치살인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윤석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뭐 지지층 끌어모으기를 위한 거겠죠. 지난 주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을 했죠. 영화 관람을 했는데 그때 북한 방사포 도발이 있었던 시점이다. 거기에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사포가 미사일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지 중요한 사안이 아니고 다 챙기고 있었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안보 최고 책임자가 보고받지 못했다면 국기문란이고 국기문란 이런 표현도 또 씁니다. 보고받았다면 대통령의 안보 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을 하면서 자기 보호에 나선 것이죠. 자, 또 하나는 이 노컷 뉴스가 단독 조금 전에 보내드린 게 노컷 뉴스가 단독 보도한 거고 이것은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성남시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이 그동안은 이재명, 은수미 이렇게 민주당으로 이어졌는데 신상진 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래서 신상진 후보는 국회의원 출신입니다. 이재명, 은수미 시장 시절 비리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서 시정 정상화 특별위원회 이런 것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가 성남시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대장동, 백현동, 고등동 개발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이런 것 관련해서 이재명, 은수미 시장 시절의 비리 의혹 여기에 대한 자료 50여 건을 제출하라 이렇게 성남시에 요구를 했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황당한 답변을 합니다. 뭐냐면은 전임 시장 시절, 은수미, 이재명 시절 자료 추출을 어렵게 만들어놔서 자료 제출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어떤 자료는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자, 자료 추출을 어렵게 만들었다. 어떤 방법이냐? 이 두 전임 시장 시절 성남시는 일단 전자메일, 이메일 체계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이 문서를 작성한 뒤에 개인 패스워드, 개인 비밀번호를 걸어두게 했습니다. 그 공무원 개인의 비밀번호. 그러면은 이 공무원이 협조를 안 하거나 아니면 퇴임을 해버렸으면은 이거 들여다보기 어렵겠죠. 그런 거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 검색 체계를 아예 복잡하게 만들어서 문서 추출을 어렵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이 공무원들은 그것 때문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성남시를 압수수색했던 검찰도 필요한 자료를 다 찾아내지 못하더라. 검찰도 찾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 그러니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사실상 추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은수미 단도리를 해놓고 성남시장에서 물러났죠.
그 캐비넷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열 수 없도록 해서 아마 이재명이 믿는 구석이 이것도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해당 공무원이 입을 닫고 있거나 퇴직했다면 문서 존재를 알 수 없을 공산이 크다. 알았더라도 공무원이 퇴직했으면 어떻게 그를 수소문해서 패스워드를 다 알아내야 된다. 야, 자, 이렇게 상당히 철두철미하게 해놨는데, 그렇지만 지금 이런 그 수사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밝혀지면서 여론도 지금 따라오겠죠. 곧 그 검찰이 다시 2차 인사를 해서 수사팀을 꾸리고 또 금수완박 그 유예기간 9월까지 대대적인 수사를 벌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이 곧 바뀌고 경찰도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지금 여러 곳에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성남 FC 이런 곳을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이 8월 전당대회에 이 본인의 정치 생명을 걸고 당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민주당이 큰 소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대장동, 복현동 외에도 뭐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 의혹, 카드, 경기지사 카드, 불법 유용 이런 것들이 이재명 주변에 포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의원이 시도하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차지해서 든든한 갑옷을 입겠다. 그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로서는 시간의 싸움이 시작된 셈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